오늘 뭐에 대해서 하는지도 제가 헷갈리네요. 오늘 저 노인회 그거하고 그 다음에 노인 쪽 세대 네. 관련된 거. 예. 네. 세대가 앞에, 노인의 이야기가 뒤에. 예. 네. 어떻게 제목을 모르네. 제목을 몰라. 제목을 몰라요. 제목. 또 오셨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아, 이상하게 됐네요. 어떻게? 이거 잘 모르는데. 뭐가 이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신노년 혁명 시대와 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신노년이란 무엇인가, 이게 가장 키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노인들은 힘이 없고 가난해서 그 돌봄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베이비 부머 시대 은퇴 후에 또 이렇게 고학력자들이잖아요. 고학력자들이고 또 뭐죠? 연금이 해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신노인이라고 해요. 신노인. 그래서 과거의 노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 네. 그래서 오늘 신노년을 노년의 역할 뭐 이런 게 아마 주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어느 분부터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오늘 사실 신노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많이 올렸는데요. 하는 과정 중에 다 저장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제일 그 의문이 있었던 게 네네네. 딱 제 세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올라온 내용에 X세대가 없는 거예요. 앞뒤는 다 있는데. 네. 예, 그래서 베이비 부머가 바로 제 앞에까지고. 그렇죠. 앞세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뒤쪽에 있는 세대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MG 쪽이라든가 뭐 알파 세대 여기는 다 나왔는데, 네. 근데 X세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지? 저희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X잖아요. X세대요. 예. X세대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요? 정확히? 64년부터 뭐 한 70년대 말? 아, 그러니까 한 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여기가 X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아니 앞쪽만 있다든가 뒤쪽만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 거 그렇게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 대표님한테 질문할게요. 왜 이렇게 우리 세대를 예. 알파벳 세대로 이렇게 나누는 걸까요? 이게 나누는 목적이 뭘까요? 물론 원래는 이게 그 뭐랄까 딴 이유도 많은데 치장된 딴 이유도 많은데 결국 그 마케팅 있잖아요. 마케팅. 예, 마케팅에서 타겟팅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특성이 같은 특성에 들어간 거를 잡아야, 그래야 이제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나누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알파 세대, Z 세대, 뭐 M 세대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그런 걸 기억이 잘 안 돼요.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세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무슨 세대. 그냥 저는 광범위하게 그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뭐 이렇게 디지털 세대,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세대, 그리고 아날로그 세대, 뭐 이런 어떤 그런 걸로 크게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도 싶더라고요. 네. 근데 디지털이 들어온 다음부터 네, 네. 변화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라졌어. 옛날에는 뭐 50년, 30년 막 이런 식으로 보다가 네. 대부분 지금 이쪽부터는 한 15년 정도 간격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이걸 쪼갠 거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외워지는 게 잘 안 외워지시면 네. M세대만 그 M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네네네.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X라고 그랬잖아요. 네. 베이비 부모는 그 앞에니까. 그래서 베이비 다음에는 우리가 X, 그 다음에 Y 대신에 M, Y 대신에만 M이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A. 이렇게 하면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어떤 세대 간의 구분도 하지만, 또 요즘은 또 일본식 영어 합성어가 있대요. 요올드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영과 올드의 합성어예요. 요올드. 그래서 사실, 예. 나이는 먹었지만 젊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사람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또 성형 수술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남성들도 뭐 염색이라든가 이렇게 외모에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과거의 노인에 비하면 지금은 노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은가요? 그건 우리의 바램 아닐까요? 애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요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 신노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과거의 그 노인들과 지금의 노인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학력이라든가 또 뭐 그 경제적인 독립이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 많은 노인 인구에서도 그 스마트폰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활용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의 노인과는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신노년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역할이 만약에 우리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흡수가 될 텐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사회 역할을 해주셔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되더라고요. 네. 장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이거 지금 그 세대 그거 좀 올려놓으신 거 네, 그거 쭉 한번 보고 있었어요. 네, 뭐 X, 알파, Z, M 이거 뭐 마케팅 학자나 뭐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또 10년 후에는 또 이게 세대 명칭이 X세대라는 건 정해져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10년, 20년 이후에 그때도 뭐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할 거는 아닐 것 같고 계속 명칭은 바뀌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을 뭐 세분화하는 거는 좀 마케팅 쪽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는 뭐 지금 이제 신노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액티브 시니어다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젊게 사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70, 80대들에도 신노년이라고 다 칭할 수가 있다고 보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이렇게 딱 뭐라고 이렇게 구분을 뭐 유엔에서 정하는 또 청년이나 노인의 기준이 또 틀려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뭐 신라 시대에도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40대부터 노인일 수가 있겠죠, 그죠? 뭐 평균 수명이 40대, 50대 되면 다
사는 그러한 그 생애 주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대가 됐든 노인이나 청년은 존재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자꾸만 이제 장수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 뭐 신노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겨난 말이라기보다도 뭐 조선 시대에도 신노년이 있었겠죠. 조선 시대에도 실제로는 앞서가는 서학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유교를 좀 배척하고, 앞서가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시대에서나 그 사회를 끌고 가는 어떤 오피니언 리더 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노년층에서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활동이 좀 왕성하신 그런 그 어르신들이 신노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뭐 고령화 시대 때 이제 뭐 초고령화 시대로 좀 들어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65세 이세가 결국 20%가 이제 뭐 올해 넘겠죠. 통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초고령 사회라고 봤을 때 이런 그 인구는 자꾸만 줄어들고 태어나는 사람보다도 죽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면서 이제 밀도 자체가 이제 노인층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1000만 노인이라고 아까 노인의 그 자료에 보면은 800, 900만 이렇게 되는데 1000만이 이제 노인 65세라고 봤을 때 그 중에 과연 그 신노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층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앞으로의 국력일 거고 나라의 경쟁력일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되겠지만은 그런 그 신노년 중에서 나름대로 그저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소통을 이어가면서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계층들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은 그게 국가의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나눈다는 것 자체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나이가 들어가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자기 일을 찾아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하면은 그런 개념들이 다 신노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가 되면은 나름대로 또 이런 그저 IT에 대한 부분도 뭐 기본적인 거는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어느 자리에 어느 그 상황에 가더라도 대화나 소통을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양들을 갖춰 나가는 부분들이 신노년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여튼 뭐 이왕이면은 사는 거 뭐 신노년 쪽에 이제 그 속하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죠. 오히려 저는 신노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그 발전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어떤 표현의 그런 집단이라고 봤을 때 뭐 그런 그 구노년 뭐 꼰대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은 뭐 꼰대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뭐 하여튼 100% 뭐 순수 꼰대가 아니고 한 50% 꼰대, 50% 신세대 해가지고는 그걸 자꾸만 이제 그 범주에서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또 이제 인정을 받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마음 먹게 달렸죠. 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횡설수설했네. 아유, 무슨 엑설사이즈예요. 예. 근데 이 저자는요, 이 신노년의 개념을 이제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과거에는 노인 하면은 우리가 부양을 했잖아요.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가 보험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핵가족화되고,
예전에는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모시고 대가족 형태를 이루면서 우리가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렇게 분리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좀 더 이제는 가치관이 합리적이고 변화에 개방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또 이제는 수명 인식을 100세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이제 한 80세 정도를 우리가 기대 수명으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한 100세 정도. 그리고 학력은 고학력이고 또 여가 인식을 과거에는 잉여 시간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제 자기 개발의 기회.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은 제2의 인생, 뭐 제2의 그런 어떤 꿈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시는 분도 많고요. 또 폭넓은 대인관계라든가 또 지금 소득이 있는 분, 그러니까 연금이라든가 저축, 뭐 부동산. 네. 그래서 노후를 평안하게 설계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신노년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노후를 준비하신 분도 있지만 또 준비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네, 아무튼 그냥 잠깐 책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연말에 이제 우리 이쪽 분야 들어올 때 제가 거의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쭉 넘어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제 잠깐 이렇게 훑어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이게 참 어려운 문제겠다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아이들 안 넣고 줄어드는 문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자리 문제, 모든 것까지 이제 다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다. 지금 그걸 뭐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쉽게 이렇게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힘든 일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열심히 해도 사실은 몇 년 후가 되면 굉장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일이라고도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그냥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복지, 우리 오늘도 좀 내용 나와 있는 것 중에 복지의 대상이 어떤 나이가 들었으니까 쉬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우라 그러나 그냥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옛날에는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들이 돌봄을 받는 주체가 아니라 돌보는 주체가 되는 그런 또 상황도 되어진다,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돌봄의 어떤 그런 주체라기보다는 결국 남을 돌봐줘야 되는 일들이 우리 때는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좀 다 힘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만 차후에 뭐 우리를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어른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지금쯤은 진짜 관둬야 되는, 그러니까 그쯤은 쉬어야 되는 그때에 지금 다시 일자리를 잡아야 되고 뭔가는 노력해야 살고 하는 거 보면 모두가 다 힘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노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전혀 뭐 생각할 여가도 없었고 사실은 시간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상황들 보면 나도 내 노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뭐 정부에서 결국은 그만큼 감당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나라도 오히려 또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이제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올인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른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생각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능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두 사람이 더 건강하게 잘 몸을 관리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준비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 있는 우리 노년의 삶을 힘들지 않게 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라도 저라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주로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 대표님? 네.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앞쪽에서는 보통 그 연도 가지고 많이 나누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실제 이렇게 그 움직이면서 요즘 느끼는 거는 그 디지털에 대한 부분, 돈 가진 거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보다 그 디지털 활용에 대한 뭐 아까 장 소장님이 조금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더 갈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도 서연이가 집에 들어오다 말고, 보통 때 들어오는 것보다 살짝 늦더라고요. 살짝. 예. 요즘 병원 실습 다니는데, 근데 횡단보도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여기에서 그 선바이어까지 걸어가는 거, 그거를 한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래요. 예, 근데, 그, 길을 못 찾으셔서, 근데 이제 세워놓고 폰은 갖고 계셨대요. 근데 폰은 갖고 계시면서 그걸 못 찾으시니까, 근데 앱도 안 깔려있고. 그래가지고 앱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차는 타지 않고 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예, 그래서 이제 걷는 거 요거 하는 방법, 음성으로 요거 이제 중간중간에 그 위치 저거 하는 거, 요런 거 해가지고 한 10여 분 그거 하다가 들어온 거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경우도 있고,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폰 사드리고 뭐 갈 때마다 저기 하고 근데 죽어도 안 된다고 그냥 끝까지 버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폰을 안 쓰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대화를 해보면 새로운 내용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내용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대화하던 내용이나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디지털이 그 참 많은 부분을 나눠온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신노년이라든가 이쪽의 경우도 결국은 나이 들면 신체에 대한 거 뭐랄까 아니면 사회 환경이나 그 다음에 자금 이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제 계속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게 그 지적인 활동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강을 해주면 또 젊은 층하고 제일 또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시너지가 잘 날 수 있는 게 지적인 활동 쪽인데 이거를 보조를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보조 도구를 쓰는 거, 안경이든지 아니면은 지팡이든지 다른 것처럼 이렇게 보조 도구들이 있잖아요. 사람 삶에는. 근데 그 중에 그 디지털 기기라기보다는 디지털 영역, 우리 저는 오히려 웹 쪽을 더 생각하고 싶은데 그쪽에 연결된 상태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노년을 살게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아까 장 소장님 이야기하실 때 그 대목이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감동하셔가지고. 그 최미정님 어머님, 네네네. 이렇게 그 날마다 꼬박꼬박 댓글 달아주시는 거 있잖아요. 강압을 해요, 강압.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어머니도, 이것만 돼도, 네. 진짜, 다른 거보다, 이것만 돼도 정말 많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엄마 얘기가 나와서 잠깐 하면 엄마가 코로나 이전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컴퓨터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저한테 이메일로 쓴 것이 남아있거든요. 그 후에는 이제 엄마도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노인복지회관을 중단했는데, 오전에는 이제는 막 영어도 배울까, 컴퓨터도 배울까, 막 이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 엄마는 너무나 좋은 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남동생이 와요. 와서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거 뭐 이런 일반적인 건데 이제 엄마도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남동생이 알려줘요. 엄마한테. 그리고 또 저도 그냥 엄마한테 뭐 새로운 거 있으면 이야기해드리고 하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를 만나서 또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엄마한테는 그게 자극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나이 먹어도 이제 계속 그 뭐 공부를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 이렇게 화면에서 만나는 것처럼. 네. 진재근 선생님, 네, 네, 마이크 꺼져 있어요. 네. 마이크 켰습니다. 말씀하세요. 오늘 그냥 신노년 혁명 뭐 이래가지고요. 이 저자는 이제는 기존의 어르신과 신노년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이제는 고학력자들이잖아요. 지금은 노년층들이 많은 경우. 그런 어떤, 특성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신노년이라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신중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노년 시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베이비 부모가 100만씩 이렇게 막 노년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년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세대로 바뀌는가? 저는 아니다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부자 세대예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있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배움도 있지. 또 열정도 있지. 근데 그분들을 노년이다, 노년이긴 한데 신노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신중년 이런 것을 붙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제 제가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일을 하려고 하는 또는 그런 것이 다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를 꼭 64세로 꺼내야 되는가? 그러면 이걸 지금 베이비 부모가 55년부터 63년까지 한 8년, 9년 이렇게 되는데 그 세대를 생산 가능 인구 세대로 집어넣는다라면 이제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은퇴란 없다? 그런 책자가 있어요. 이것도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한 달 전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걸 이제 들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렇게 노년 세대로 넣어버리면 고령화 저기가 엄청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분류를 할 때는 엄청나게 쪼그라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도 다 있고 하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이 재산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분들을 생산 가능 인구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고령화 저출산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또는 이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좀 바꾸면 어떠냐라고 이렇게 강의를 한 거 들어봤어요. 근데 그 책자가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을 또 이번에 이렇게 강의를 하시던데,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신노년이란 개념 대신 신중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제 이론은 아니고요. 들었던 거 그냥 소개한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노인의 그 정의,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노인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건강하고 과거의 노인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점점 이 노인의 연령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한 70세부터 노인이라든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80부터가 노인이에요. 80부터. 그리고 사실 지금도 보시면요, 네. 전문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도 일을 하셔요. 아, 그러면. 공원장님도 일하실 수. 제가 아는 치과 선생님은요, 네. 76세에 돌아가셨어요.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진료실에서 돌아가신 거 있죠. 그러니까 그날도 출근하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이제 잠시 휴식하다가 직원이 이제 진료실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좋은 이야기로 안 들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는 누구나 언제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죽음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죽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내가 오늘도 일을 하고 그냥, 글쎄 저는 건강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뭐 아파가지고 임종의 즈음에서 보면은 자손들한테 아무 이야기도 못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부모가 사는 삶 자체가 자녀들한테 유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부모가 살고 있는 자체가. 살면서 보여주는 보여주는 모습,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유언이지, 죽음에 임박해서는 저는 한 번도 할머니나 아버지나 무슨 말을 들은 게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사망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달라. 내 장례는 어떻게 치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평상시에 좀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작은 할머니였어요. 이제 큰 할머니가 있고 작은 할머니가 있으셔가지고 나는 그 선산이라고 그러나요? 그 산에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늘상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포 쪽에다가 이렇게 산소자리를 미리 조금 구입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평상시에 자녀들한테 그 말을 해놔야지 죽음을 잘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대표님과는 좀 대립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이제 그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이렇게 신체적인 이런 적이라든가 자아 형성이나 그 시기가 있고 또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이제 딱딱 잘라지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육 뭐 평생 현역 다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일을 안 하면 삶이 의미 없다라는 그 생각을 언제부터 우리가 하게 됐는지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자면 가정을 돌보는 쪽을 선택을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의미 없는 삶을 산 것인가?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모든 걸 기준으로 일로 하는데, 근데 지금은 일터들이 물론 많이 재택도 늘어나고 해서 저는 집에서 일하고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하고. 근데 자유의지 있잖아요. 내가 그날 당장 그날 몸 컨디션이든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의 강도도 내 마음대로, 일하는 장소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일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오래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몸이 아프든 뭐 하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근무해야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는 좀 오늘은 심란하고 요래 가지고 조금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때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디를 내가 찾아가고 가족들을 보고 싶은데 그거는 주말이나 뭐 아니면 언제 나중으로 또 미뤄야 되고,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 멀쩡한 직장을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느냐, 뭐 요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애들을 이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로 보인다는 거죠. 아니 인생이 얼마나 하찮으면 그러면 남이 돈 준다고 그렇게 갇혀갖고 지내는 걸 자랑이라고 우리한테 강요를 하냐. 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세대를 나누고 싶은 거죠. 아, 저기랑 나는 같이 취급받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걔들은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고 나는 요 나이까지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저건 저렇게 하고 막 이러는데, 오로지 그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냐 하면 몇 살까지 일하고 나이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단순한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세대들이다. 이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함께 있으면 자꾸 입을 열고, 그래갖고 뭔가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입으로 말하지 함께 있지 않거나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전달을 못하고, 그런 이제 단술 논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바깥에 인스타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자기 삶을 되게 많이 남겨놓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리고 자꾸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뭘 나누려고 자꾸 하는 거, 이거는 이제는 조금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삶의 방식, 다양한 삶의 방식, 각자 선택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좋고 뭐 안 좋고가 아니라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예를 들어 아까도 뭐 생산 가능 인력이라든가 노동 가능 인력, 이렇게 가능자로 붙이면 조금 낫긴 한데, 그냥 생산 인력 이렇게 하는 거랑 어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려고 한다면, 본인이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요렇게 해놓고 법적으로 일부러 갖다 어느 나이를 제한을 갖다 걸어버리고, 왜냐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일의 종류가 신체적인 거나 지적인 거나 뭐 상황에 따라 갖고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률적인 나이로 끊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분류인 거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몸으로만 움직이는 거라면 그러면 또 뭐 그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자유의지를 반영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많이들 이야기하는 건데, 삶에 대한 사명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삶의 목표, 그러니까 내 삶을 좀 정리정돈도 하고, 열심히 일했으면 일했을 때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뭘 남기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가,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었냐는 거죠. 근데 뭘 하고 싶던 건 이제 잊혀지고, 벌었으니까 그걸로 안정된 노후만 보내겠다.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거는 그냥 기본 조건인 거잖아요. 안정된 특별한 이렇게 불안감 없이 그 시간대를 보내겠다는 거는 한선인 거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나는 저수를 하겠다,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해가지고 세상에 남겨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즘 일에 대한 개념이 뭔가 그런 걸 남긴다는 식의 일이 아니고, 많이 보이는 게 돈벌이,
요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가 있지 않나. 많은 그 요즘 언론이 다루는 그 일의 개념은 요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참 저는 이제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일도 돈을 버는 일이 있고 그냥 노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에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버는 일, 돈을 쓰거나 돈을 벌지 않는 일.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일이 있어야 된다. 그게 노는 일일 수도 있고 돈을 버는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고용이 되거나 내가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수익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근데 실제로 유 대표님 같이 이제는 일에 대한 자유 의지가 반영이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기업에서는 많이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파트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시간에 소속이 돼서 어떤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계획에 딱딱 맞게 움직여 줘야지만 그 어떤 조직이 굴러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사실 제가 그냥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해요. 전 365일 풀 가동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6일을 일했잖아요. 그렇죠? 6일을 일했잖아요. 토요일 날 반일 일하고 거의 6일을 일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는 제가 그냥 아침부터 나는 그냥 일을 하러 가야 된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플 여유가. 아픔이 왔다가 그냥 빨리 도망가요. 사실 젊은 날에도 워크숍이다 뭐다 해서 1박 2일 직원들이랑 갔다 오면은 사실 거기서 이제 술 먹고 뭐 이렇게 놀기도 하는데 가정주부라서 그런지 집에 오면은 일이 기다려요, 저를. 빨래가 기다리고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저를 기다리게 하니까 그 워크숍 갔다 와서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그냥 또 그 건강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사실 남편은 갔다 오면 쉬어야 돼요. 왜? 뭐 술도 마시고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쉬는 거죠. 근데 저는 쉬고 싶지만 주변 상황들이 내가 할 일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움직여서 정리하고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저한테 즐거움으로 다가왔는데 그냥 저는 근데 조직에서는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컨디션이 물론 반영이 되면 좋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있어서 어떤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에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꼭 돈을 버는 일은 아니고 돈을 벌지 않는 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엄마가 항상 그래요. 어머 누구랑 전화하고 엄마 밥 먹기로 했어. 그럼 엄마는 그것도 일이다. 제발 일 좀 많이 만들지 마. 그렇게 얘기를 일이라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유 대표님은 즐거운 거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의 개념을. 항공사 들어갔을 때 제일 싫었던 게, 네. 그 일을 다 했는데도 퇴근 시간 안 됐다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세분상가에 일하고 그럴 때는, 어디서 뭘 하든지 정해진 시간까지 디스켓에 담아서 제출을 하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짠 코드를, 제가 짜기로 한 부분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서 주면, 그러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 짜가지고 또 하는 건 그 다음 사람 몫인 거고,
제가 제 거 해갖고 하는 거는 제가 집에서 하건, 아니면 어디서 하건, 아니면 뭐 밤에 내가 컨디션이 그러고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그러고 싶어가지고, 밤샘을 하건,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일이 꼭 다 즐겁다고는 아니에요. 일이 즐겁다기보다는 저는 자유의지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 쪽, 우리가 지금 기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쪽 중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시대가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많은 형태, 지금 KT나 이런 데 전화 받는 요원들 집에서 받는 사람들 있는 거 아시죠? 대다수가. 네. 지금 한 군데에서 출근해갖고 모여 앉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는 일부예요. 그게 네. 일부고, 그 프로그램을 집에서 설치해서 집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그것도 자기가 일이 생기면 그 시간을 놓고 저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계산해서, 우리 항공기나 뭐 아니면 이런 데서 노쇼 계산 처음부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잡잖아요. 약간 오버부킹을, 이거를, 비율을 해갖고 딱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정확하게 하면, 문제 없을 만큼 이거 수준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똑같이 직원도, 항상 상시 근무한다, 이 기준으로만 딱 해갖고 나는 최소한으로 이 사람 돈 주기로 했으니까 너네들 책임져야 된다. 너무 그렇게 빠듯하게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요걸 감안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뭐 출산 휴가, 아니면 요때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정도로 잡아서 단 이제 이거에 맞게 금액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기업의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거래를 끊거나 거래를 이어가는 거에 대한 자유를 기업한테는 줘야 되는 거고, 기업도 그걸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는 개인의 자유도 줘야 되고, 이런 식이 돼야 발전이 있는 거지. AI가 아무리 제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봇이 아무리 발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무조건 약속했으면 붙들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발전되지 못한 시스템 같은 느낌? 예.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예. 지금 유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직업의 특성상 융통성?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는 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계속 관찰해야 되거나 뭐 이런 특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근무 시간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근무마다 어떤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또 파트에서는 또 그게 또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저는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 이해가 저는 그런 부분을 풀어내는 게 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게 전부 간호실 쪽하고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웨어러블 저기가 돼가지고 어느 선 이상 딱 되면 코드블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딱딱 정확하게 알림들이 다 오거든요. 편하게 자기 자리에 어느 정도 있더라도 발행할 수 있는 코드 따라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딱딱 조절이 되고, 근데 그래야 의사도 사람이고 간호사도 사람이고 당연히 환자 케어는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 공백을 계속 메꿔낼 수 있는 게 저는 기술이다.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항공기 조종하는 거 원래는 그게 손을 거의 못 대던 일이 원래 파일럿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기술이 쭉 발전이 되니까 거의 모니터만 하면 되잖아요. 자리를 지키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냥 모니터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냥 기기가 다 순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은 항공기가 원래는 내려야 정비가 되잖아요. 땅에 내려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날아가는 동안에 엔진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연료양이든 나머지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상 상태 같은 게 수집이 된 게 항공사에만 가지 않고 계약이 필요하면 항공기를 공급한 공급사 있잖아요. 제작사라든가 벤더들 그런 쪽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가서
온라인 상태로 이게 모니터가 될 수 있는, 그래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이쪽에다가 알려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엄청난 스트레스, 내 뒤에는 몇백 명이 타고 있고 나는 그냥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손을 떼면 안 되는 이 상황을 많이 벗어나게 해줬잖아요, 기술이. 네. 예, 그런 게 마찬가지로 다른 그 사람의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는 게, 그게 좀 인간적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영역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너무 신기해요. 이제 AI 나오고 로봇 나오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인간미가 넘치는 쪽으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되는, 네. 이제는 각자의 삶이 전부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딱 좋은 상태로 그게 가야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어서 더 적은 저기 가지고 돈을 더 뽑아낼 수 있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어. 그걸 위해서 인간은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요 컨셉에서는 좀 이제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냥 한 8분이 남았어요. 1분씩 그냥 마지막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공 원장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뭐 결국 내가 몇 살까지 할 거냐, 뭐 그런 부분에 바람입니다. 뭐 어차피 아까 전문직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돈 때문에 나이 들어서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제 상황은 저는 이렇게 치과를 하는 일을 빚만 갚으면, 또 아니면 기본적인 노후만 되면 지금 오늘이라도 간둡니다. 저는 절대 일을 안 해. 그 일은 안 해. 그렇게는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일을 싫어한다, 그게 아니라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럴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냥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아까도 유 대표님 약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앞으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제가 가진 기술로, 제가 가진 지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이 되어졌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쉬고 싶을 때 좀 쉬고, 진짜 가기 싫을 때는 진짜로 안 갈 수 있는 그런 형식만 되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필규 소장님. 네. 제가 메모창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네네네. 결국은 일하면은 이제 확대를 하면은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 놀이예요. 그렇죠. 저는 일을 하면서 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좋아하는 일을. 저는 그걸 이제 천직이라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는데,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일, 그러한 천직이 아니고 나의 적성, 가치관, 경험, 전문성 이런 걸 다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자기의 좋아하는 일이 뭐다라고 하는 거는 나 이제 50, 60, 70 되면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 나가는 여행, 천직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결국 즐거운 인생이고 그 일 자체가 놀이이고, 그럼 우리가 논다라고 하는 개념은 여가의 개념하고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3단 논법으로 따지면은 좋아하는 일은 곧 여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논다, 여가를 즐기겠다 이런 부분들이 제 기준으로 봐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그게 노는 거고 쉬는 거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생활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이제 세미나에 가서 들은 얘기가 유럽이라고 하는 선진국 이런 쪽에서의 화두는 퇴직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퇴직 없는 삶.
이제 그 유럽, 노르웨이나 뭐, 저, 스웨덴이나 이런 쪽의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키워드는 벌써 한 4, 5년 됐을 거예요. 거기 이제, 노동 관련되는 그 박사들이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그쪽에서의 뭐, 최근 이야기는 퇴직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노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퇴직 없는 삶이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어떻게 시스템으로 보조를 해줄 것이냐, 근데 각 개인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게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돼야 되고 또 그런 걸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실행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재근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기 은퇴가 없는 나라라 그래가지고 네. 2013년에 서울대학교 김대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퇴직이 없는 것과 은퇴가 없는 어떻게 보면 개념이 좀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그 이 의사가 이렇게 병원에서 진찰하다 죽었다 한 적. 근데 이제 그 같은 얘기로 한원주 씨라는 분이 남양주에서 94세까지 여의사인데 하시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아파서 이제 못 하셨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그분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94세까지 진찰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 나름대로 이 유 대표님 말씀하신 자유의지가 그대로 작용되는 또는 의사라고 하는 어떤 사명감. 이제 그건 이제 딱 그 예를 들기가 좋은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장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젊었을 때는 잘하는 일을 하고 이제 이 퇴직하고 나서는 좋아하는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 공헌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다음 번이 없습니다. 네? 저는 아까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